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에 그냥 이게 우리 시간이 짧아서 그냥 나눠주기만 했는데, 필렛 값이라 하죠. 그러니까 파팅 라인랜드 중간에 모서리 같은 거요. 모서리에 라운드 값이나, 그러니까 우리 대판자 때에서 면치기 했을 때 느낌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육면체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과감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쭉 그리시겠죠. 펜이 잘 안 나오네. 자, 이게 이제 기본선이라고 합시다. 됐죠? 근데 실제 라운드 값에서는요, 얼마큼의 라운드가 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물체가 있는데, 이거 이제 정면에서 본 겁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이 물체가 라운드 값이 진 부분.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이만큼과 값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점과 이 점에 돌아간 값. 이렇게 되면 라운드 값이 생기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라운드 값. 여기서도 만약에 이 밑은 더 라운드 값이 크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이죠. 그럼 라운드 값이 커지겠죠. 이렇게. 그럼 실제 보이는 값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 만약 대판이 있다고 합시다. 대판이 뭐냐면 면 친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쭉 내려왔을 때 같은 면으로 면이 쳐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죠? 여기는 지금 요 시점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요 형태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이게 정면이나 뭐 측면에서 봤을 때 모습이에요. 얘를 우리가 가상으로 이걸 입체를 이제 한번 더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된 모습이냐면요. 입체를 보시면은 요렇게 요 면이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실제 내려와서 면이 이만큼 꺾인 거고 여기는 요만큼의 면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물체를 보시면은 요런 형태가 나와지시는 거예요. 요런 형태. 그래서 요 면이 여기가 면이 처진 거고 그러니까 면치기 된 거죠. 대판지게끔 이렇게 면이 처진 거고요. 되셨죠? 그럴 때 요렇게 그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 간격을 얼마큼 할 거냐.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이쪽 부분을 라운드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해보면은 실제 면이 있고요. 뭔 면이? 내가 라운드 값을 줄 만큼의 선이 하나가 더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인데 여기서 라운드 값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요. 실제 이 물체의 라운드 값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서 거의 안 보여지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모서리로 오면은 여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만약 측면에서 그냥 한쪽 면만 이야기했을 때가 실제 왔을 때 면이 라운드 값이 지고 그러니까 필렛 값이 주어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라운드 값이 들어간 거죠. 이게 뭐냐면 요게 한 면에서 봤을 때 설명이에요. 얘를 이제 입체로 보게 되면 달라지겠죠. 왜? 전부 다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라운드 값의 R 값을 전체 면에다가 주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고, 이쪽에도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쪽 부분이요. 이쪽 부분도 이렇게 주어질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주어질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주어질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실제 여기서도 이렇게 주어질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뭐냐면요. 실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이게 좀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어졌죠. 요 지점과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과 요 지점에 라운드 값이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랑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라운드 값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와 여기. 그래서 라운드 값이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약간 요런 형태로 나와져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전부 다 둥그니까. 요런 형태. 그럼 요 끝에는요? 끝에도 여기 점과 여기 점. 그래서 라운드 값이 요렇게 생겨지겠죠.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리면요. 선이 지금 이렇게 지나간 선과 이렇게 지나간 선이 있을 때 요 지점과 요 지점의 라운드 값이에요. 요렇게. 되셨어요? 요 라운드 값. 됐습니까?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자, 요렇게 했을 때 라운드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물체가 실제 보였을 때 라운드 값들이 이제 생겨진다라는 거죠. 되셨죠? 물론 여기서 물체가 또 이 물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실제 물체에 따라서 여기가 뭐 위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쉽게 뭘 할까요? 안쪽을 해볼까요? 안쪽을 파볼까요? 이렇게 제가 팠어요. 이게 이제 기본선이겠죠. 기본선인데 이것도 실제 물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각으로만 보면은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얘도 이제 라운드 값이 있잖아요. 라운드 값이 있기 때문에 얘 선 중심으로 양쪽으로 꺼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도 선이 꺼지고 여기도 선이 꺼지고 같이 바깥쪽에도 선이 꺼지고 여기도 바깥쪽 선이 꺼지고 여기도 분명 바깥쪽 라인들로 다 꺼질 겁니다. 선들이 이렇게 됐죠? 요 안에도 꺼질 거예요. 여기 들어갔는데도 라운드 값이 있으니까 여기도 꺼지고 여기도 꺼질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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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어요. 되셨죠?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가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끓였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선 처음에 그렸던 선 있죠? 요 선 보이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된 선 보시나요? 여기 있는데 요 선을 끝까지 쭉 오면은 여기가 모서리가 되는 요 지점들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꺾이는 지점이고요. 이게 바깥 라인이거든요. 바깥 라인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이렇게 라운드 값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물론 안쪽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잡히고 여기 아셨어요? 여기 안에도 잡히겠죠? 어떻게? 요 지점을 요 지점 요렇게 요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안에는요? 안에는 여기랑 똑같아요. 어떻게 돼? 요렇게 됐죠? 또 요렇게 요렇게 잡힙니다. 실제 라운드 값이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해하셨어요? 갑자기 여기는요 실제 여기 안에도 보면은 요 선들 있잖아요. 요 선 지나간 이 선이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지나간 요 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요 안에도 선 중심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심으로 요렇게 지나간 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여기 위에가 있겠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요 윗면 이면 말고 여기 안쪽에 있는 요 면의 선에서 요로 라운드 값이 요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잡히는 거고요. 여기도 이 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여기 이제 점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지금 선을 양쪽으로 이렇게 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도 선들이 이렇게 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꺼져 있고 되셨죠? 그래서 여기랑 이 시점이 이렇게 라운드가 돼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똑같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들이 이렇게 여기에 지나갈 거고 여기에서 다시 라운드 값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운드 값들이 형성이 돼요. 갖고 여러분들 실제 아이디어 스케치 할 때는 이렇게 라운드 값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셔야지 실제 제품에서 필렛 값을 준 물체들이 나와지는 것들이죠. 됐습니까? 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또 다시 되고 라운드 내려갔다가 여기서 다시 라운드 되어서 안으로 들어가고 요런 물체의 이제 일점 보조선 이제 우리 보조선이라 하죠. 요거 이렇게 형태 알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연습들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인쇄물로 한번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안 그려보시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요 필렛값이나 대판 주는 연습들을 꼭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물체가 작게 그릴 때는 뭐 필요 없지만 조금 더 크게 그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뭐 중간 그 이야기 중에서 그리는 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수업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하얀 종이에다가 이 선을 닦으면요, 이 선이 바른지 틀렸는지 몰라요. 근데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의도하는 거는 그냥 꺼라. 하얀 공간에다가 선을 끌 수 있는 연습이 1차적으로 돼야 돼요. 첫 번째로. 그게 되셔야 되고, 그 뒤에는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되죠. 선을 여러 번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을 못 그리겠어. 이게 안 그려져. 그러면 이거 계속 여러 번 그리시면 돼요. 여러 번 그리셔서 진짜 여기서 맞는 원을 찾아서 그려내시면 되는 거예요. 진하게 더. 아셨죠? 그래서 어떤 모습을 그릴 때, 난 육면체도 잘 안 돼. 이거 그릴 때 할 때마다 삐뚤어져. 어떻게 하지 하면 그냥 여러 번 이렇게 막 그리셔도 돼요. 한 번에 안 그리시고 이렇게 여러 번, 그 대신 아주 연하게. 그러니까 손에 힘을 꽉 주는 게 아니고요. 아주 연하게 주셔서 이렇게 연하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맞는 선이 정확해라고 그러니까 생각되면은 그 선을 잡아서 정확히 그리시면 돼요. 되셨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펜 종류를 쓰잖아요. 뭐 이런 펜도 쓰고 앞번에 우리 플러스 펜도 썼고 감지 이런 펜도 씁니다. 이런 펜도 쓰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근데 펜을 썼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실제 그림을 그렸을 때. 그래서 펜 말고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로 좀 해보냐면요. 그 색연필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 프리즈마 색연필 이거는 HB거든요. 이게 HB인가? 네, 프리즈마 거예요. 블랙.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HB도 있고 H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시면은 왜 좋냐면 처음에 프리즈마 갖고서 형태를 뜨면 되게 진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한 걸 가지고서 볼펜이나 펜 갖고 연습이 되고 나면요. 이게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연한 선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안 보시죠? 왜? 손을 빼고 그리시는 거예요. 그냥 힘을 안 주는 거죠.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도 원기둥도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이렇게 네. 뭐 여기도 이렇게도 그려보고 연하게 무슨 연하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내 이게 다 그려졌어, 맞아졌어 라고 하면은 그때 선을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다 그렸네. 이렇게 그러셨죠? 자, 여기서 힘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끝에 모서리는 조금 더 스케치에 힘을 주기 위해서 모서리 조금 더 잡아줄게요. 이렇게 되면 기본 형태가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 면은 구멍이 파질 수도 있고 볼록이 될 수 있고 오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그리겠죠. 1.4cm로 하면은 이렇게 올 거예요. 형태가 와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모르는 거잖아. 여기는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그리면은
볼록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들어가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오는 선이 보조선이 얘를 이렇게 잡아지면은 오목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그리는 사람이 나는 볼록이라고 그러는데 보는 사람이 이걸 오목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원기둥이 그냥 오다가 구멍이 파져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뻥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빛이 여기서 왔을 때. 그래서 이 보조선들을 써주는 겁니다. 써서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거야, 아니 여기가 오목한 거야, 여기가 들어간 거야 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선은 단순한 데서는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한 데에서는 보는 사람한테 조금 더 쉽게 그 입체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아셨죠? 뭐 요런데 면을 색감을 살짝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두운 면에서는 다 잡지는 않아요. 조금만, 실제 조금만 잡아서 여기가 조금 더 빛 때문에 어두워졌어 라는 뭐 스케치에서 뭐 느낌을 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마카로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 펜으로 살짝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뭐 빛을 이렇게 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빛이 와서 반짝하고 빛난 부분들이야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없거든요. 이런 작은 것들이 나중에 스케치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그리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저번에 이거 인쇄물 나갔어요. 이거 관련돼서 알값 주는 거, 필렛값 주는 거요. 이게 뭐 오목한 거, 튀어나온 거, 갑자기 물체가 돌아간 부분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거까지 할까요? 요거 하나 더. 이 물체가 오다가 다시 여기에 큰 물체가 있다 생각하죠. 더 큰 물체가. 그래서 여기가 돌아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 물체의 중심에서 바깥의 라인을 다시 더 그리는 거죠. 라인들 하나 더 그려서 실제 오다가 물체가 이렇게 돌아가기만 되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여기 여기가 실제 물체가 오다가 이 면이 선에서 그러니까 요거 지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쭉 보조선이 내려오다가 이쯤에서 얘가 어떻게 휘어진 거야 이렇게 이런 물체 있죠. 이게 물체고 오다가 여기서 라운드 값을 지면서 이렇게 왔을 때는 바깥에 라인을 하나 더 그리고서 그 물체에 따라서 돌아가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럼 위에 똑같겠죠. 어느 시점에서 돌아간 거예요? 위에 똑같이 이 시점 처음에 네모 그렸던 이 시점에서 위에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항상 중심선을 꺼내놓고 나서요. 중심선은 처음에 내가 그렸던 이 기본선이에요. 기본선. 기본선에 위에 선과 아래 선을 그리고 나서 여기 점과 여기 점에서 라운드 값이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시 조금 더 깨끗하게 그릴까요?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처음에 그렸던 선이고요. 이거 있죠? 여기 점과 얘 점 있죠? 이 나갔던 점 여기서 이렇게 라운드 값이 정리해지. 그럼 여기는 어디에 또 다시 여기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 또 다시 선들이 또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라운드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실제 이렇게 왔을 때 내려왔을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이 지점과 이 점에서 이렇게 라운드 값이 이렇게 생길 거고 얘도 여기서부터 이 지점에 라운드 값이 이렇게 칠 거예요. 실제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갈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저쪽이 본 부분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되면 실제 물체가 있을 때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위에 볼록한 느낌의 하나의 물체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렸으면 좋겠습니다.